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옥순입니다. 70년 인생, 단 하나 자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52년 동안 이 시장이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갑니다. 도매상에서 싱싱한 생선들을 골라서 가게로 가져오고 하루 종일 서서 생선을 팔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이 일이 아니면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글도 제대로 못 배웠고 어려서부터 이 일만 해왔거든요. 하지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들 때문이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 민수.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아들 교육비에 쏟아부었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도 서울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옥순아, 내 아들 정말 잘 됐네. 부러워 죽겠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부산에 내려와서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도 우리 민수 이번 달에 또 용돈 보내줬어 하며 자랑하곤 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역시 옥순 아들이야. 효자네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산에 내려왔어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효도 많이 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30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해서 걱정이었어요. 민수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하면 엄마,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생기면 아들을 빼앗길까 봐 걱정도 됐어요. 지금까지 저하고만 살았는데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아들 마음이 달라질까 봐서요. 하지만 손자 손녀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민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러다가 민수가 35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와서요.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여자친구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우리 민수도 결혼할 때가 된 거구나 싶으면서도 과연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어요. 어떤 분인데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주말에 부산에 함께 내려갈게요. 그날부터 일주일 내내 설렜어요. 과연 어떤 여자가 우리 민수를 사로잡았을까? 예쁠까? 성격은 좋을까? 저를 잘 모셔줄까? 온갖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네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모두들 어머 정말 좋겠네. 어떤 분이야? 물어봤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빨리 며느리 될 사람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 민수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 최악의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라. 드디어 그 주말이 왔어요. 민수가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에 내려온다는 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집 청소를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저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후 2시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KTX에서 내렸어요. 곧 집에 갈게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 민수에게 어울리는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나가 보니까 민수 옆에 정말 예쁜 여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키가 적당히 크고 얼굴도 단정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참 선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목소리도 정말 고왔어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이경미예요. 민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소개했어요. 경미야, 우리 어머니시다. 경미 씨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민수한테 늘 이야기만 들었는데 직접 뵈니까 정말 좋으시네요. 정말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말도 고우시고 행동도 단정하시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 우리 민수 좀 잘 부탁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 제가 민수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잘해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에는 함께 자갈치 시장을 구경했어요. 경미 씨가 어머니, 여기서 평생 장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까지 해주시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밤 민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수야, 경미 씨 정말 좋은 분 같다. 엄마 마음에 쏙 들어. 정말요? 엄마, 다행이다. 저도 엄마가 좋아해 주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6개월 정도 됐어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야?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경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손자, 손녀도 볼 수 있고 며느리도 생기고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경미 씨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민수가 잠깐 나간 사이예요. 경미야, 우리 민수가 어때? 어머니,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남자를 만난 게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구나. 참 고생했겠네. 네. 하지만 이제 민수를 만나고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제게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이렇게 불쌍한 사연이 있었구나.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온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 민수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딸처럼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앞으로 외롭지 않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경미가 제 손을 잡고 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가는 날, 경미가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곧 또 뵈러 올게요. 더라고요. 정말 며느리감으로는 더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경미 어떠셨어요? 정말 좋더라. 너 복 받은 거야. 그런 좋은 여자 만났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며느리도 얻고 이제 손자 손녀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게 정교하게 짜여진 연극이었다는 걸 알 리가 없었죠. 경미와 민수가 서울로 돌아간 후 정말 자주 연락이 왔어요. 경미가 거의 매일 안부 전화를 주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몸은 괜찮으시죠?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어요.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어머니, 제가 온라인으로 건강식품 주문해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좋은 걸 보내주기도 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정말 효부야. 매일 안부 전화 주고 좋은 것도 계속 보내주고. 그러면 다들 어머 부러워.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 라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부산에 내려왔어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오곤 했어요. 비싼 옷이나 건강식품, 때로는 현금도 주면서 어머니, 용돈 좀 드릴게요.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걸 왜 사와? 돈도 아까운데. 어머니,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민수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며느리를 둔다면 복 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민수를 정말 잘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던데. 네, 제가 밥을 잘 해줘서 그래요. 건강하게 살이 좀 쪘어요. 여름 휴가 때는 아예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지냈어요. 매일 시장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제가 계산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손님들도 사장님, 며느리가 정말 예쁘고 착하네요. 칭찬했어요. 경미는 손님들한테도 정말 친절했거든요. 어머니가 정성껏 키운 생선이에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어요. 하면서 저를 자랑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며느리라면 평생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도 경미 덕분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가을쯤 되니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빨리 결혼해서 손자, 손녀 안겨줘.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가족끼리만요.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 사실 성대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젊은 사람들 뜻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희 신혼집 준비하는 일인데요. 그래,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전세라도 빼줘야지. 사실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었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억. 좀 큰 금액이긴 했지만 아들 결혼인데 어떻게든 마련해 줘야죠.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머니,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좋은 방법? 네. 제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서 투자하면 이자도 많이 받고 원금도 안전하게 보장해줘요. 어머니 돈을 거기에 넣어두시면 몇 달 만에 3억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이 솔깃했어요. 제가 가진 돈이 2억 정도 되는데 그걸 투자해서 3억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네, 어머니. 제 친구가 직접 관리해 줄 거예요.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경미를 100%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저를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저는 정교한 사기에 덫에 걸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경미가 투자 이야기를 꺼낸 지 일주일 후 정말로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제 친구가 직접 왔어요. 설명 들어보세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경미 친구 김대리입니다. 좋은 투자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정말 믿음직해 보였어요. 말도 차근차근 잘하고 회사 명함도 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상품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투자예요.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고 연 15% 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어머니 돈 2억 원을 넣으시면 1년 후에 2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설명해 주니까 확실히 와닿았어요. 2억이 2억 3천만 원이 된다면 3천만 원을 더 버는 거잖아요.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안전한 거예요? 네, 어머니. 정부 보증 상품이라 절대 안전해요. 저희 회사에서도 VIP 고객님들만 특별히 권해드리는 경미도 옆에서 어머니, 이분 정말 믿을만해요. 제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거든요. 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보증하는데 뭘 더 의심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여기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모든 걸 대행해서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를 보니까 복잡한 용어들이 많았어요. 제가 글을 제대로 못 배워서 자세히는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다 뭔 말이야?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투자 약정서라고 보시면 돼요. 경미가 어머니, 제가 다 잃어봤는데 문제 없어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통장에서 2억 원을 출금해서 그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 결혼 자금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몇 달 후에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김 대리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챙겨서 갔어요. 경미도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투자 수익 보고서가 왔어요. 매달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보세요. 벌써 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나도 이제 투자를 하네. 며느리가 좋은 걸 알려줘서 돈이 불어나고 있어. 그러면 다들 어머, 부러워.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줘라고 했어요. 경미는 여전히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 자주 부산에 내려왔어요. 올 때마다 어머니 투자는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김 대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추가로 투자하시면 더 높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어요. 추가 투자. 네, 지금 특별 프로모션 기간이라 연 20 수익을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투자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경미도 어머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투자해 보세요. 권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가진 돈을 다 투자한 상태였어요. 더 투자할 돈이 없는데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면 어떨까요? 수익률이 높아서 대출이자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집을 담보로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았어요. 그건 어머니,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안전한 투자라서 걱정 없어요. 경미가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느리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 제가 보증할게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질게요. 결국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추가 투자했어요. 경미가 은행까지 함께 가서 모든 걸 도와줬어요. 어머니,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1년 후에는 정말 많은 돈을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2개월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매달 투자 수익 보고서가 오고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경미도 더욱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투자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경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해졌어요. 먼저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싼 브랜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가방도 명품이더라고요. 경미야, 옷이 참 예쁘네. 어디서 샀어? 아, 이거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아서 하나 샀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싸 보이는 것들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전화 통화도 이상했어요. 제가 있는 앞에서도 자주 전화를 받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업무적인 통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경미야, 회사 일이야? 네, 어머니.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가끔은 전화를 받으면서 자리를 피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잠깐 밖에서 전화 받고 올게요.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다정한 커플 같았는데 요즘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민수가 경미에게 뭔가 말하려고 하면 경미가 나중에 이야기해라고 하면서 피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경미랑 사이 어때? 괜찮아요? 엄마, 그냥 요즘 일이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민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더 이상한 건 김대리한테서 오던 투자 보고서가 안 왔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오던 게 2달째 안 오더라고요. 경미야, 투자 보고서가 안 오는데. 아, 그거요? 요즘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 안 왔어요. 걱정이 되어서 김대리한테 전화해봤는데 계속 안 받더라고요. 경미야, 김대리 전화가 안 돼. 어머니, 제가 대신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경미도 며칠째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생선을 팔고 있는데 모르는 남자 2명이 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계속 왔어요. 뭔 일이십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 또 왔어요. 시장 아주머니들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옥순아, 내 가게 앞에서 맴도는 사람들 뭐야? 나도 몰라. 계속 오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미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투자금은 안전한 걸까? 경미의 변화된 모습들, 연락이 안 되는 김대리, 가게 앞을 서성거리는 낯선 남자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바로 지워버렸어요. 며느리가 그럴 리는 없다고, 민수가 선택한 사람인데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 2억 5천만 원이 정말 안전할까? 혹시 모든 걸 잃은 건 아닐까? 그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었어요. 불안감이 절정에 달한 건 투자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경미가 부산에 내려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급한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경미의 목소리가 평소와요. 뭔가 딱딱하고 공식적인 느낌이었어요. 뭔 말? 투자건에 대해서요. 가슴이 쿵했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투자 조건이 좀 바뀌었어요. 조건이 바뀌었다고? 네,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추가 보증금을 내야 해요. 그래야 원금을 찾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보증금이 뭐야? 원금을 찾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네,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어요.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해요. 5천만 원을 더. 이미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또 5천만 원을.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돼? 보증금을 내시면 모든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수익까지 해서 3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돈을 찾으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미야, 이상하지 않니? 내 돈을 찾으려면 왜 또 돈을 내야 해?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안 내시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어요. 협박조의 말투였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니. 그러면 평생 모은 돈이 모두 날아가는 거잖아요.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나 돈 없어. 어머니, 방법이 있어요. 집을 좀 더 담보로 잡고 대출 받으시면 돼요. 집을 더 담보로. 이미 5천만 원 대출 받느라 집을 담보로 잡았는데 또. 그럼 내 집이 어떻게 돼? 괜찮아요. 투자금 찾으시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뭔가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 돈은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이었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야? 네, 어머니. 제가 보장할게요. 하지만 경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결국 또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집을 더 담보로 잡고 5천만 원을 더 대출받았어요. 경미가 은행까지 따라와서 모든 걸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후로 경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부산에도 잘 안 내려왔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핑계만 대더라고요. 민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민수야, 경미가 요즘 어때? 연락이 잘 안 되네. 엄마, 사실 저도 경미랑 요즘 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숨긴다고? 네,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총 3억 원을 투자했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경미가 정말 며느리가 될 사람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계획한 걸까? 시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계산도 자주 틀렸어요. 아주머니들이 옥순아, 너 요즘 왜 그래? 아픈데라도? 라고 물어봤어요. 아프긴 아팠어요. 마음이요. 평생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 대한 믿음, 아들의 선택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제 자신의 판단력까지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희망을 붙잡고 버텼어요. 하지만 그 희망도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의 날은 투자한 지 10개월째 되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와 같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뭔가 중요한 전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옥순 어머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부산경찰서 수사과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서면에 있는 해운대 가든이라는 한정식집 아세요? 경찰서, 해운대 가든. 갑자기 왜 경찰에서 전화를? 아니요, 모르는데요. 왜 그러세요? 지금 그곳에서 체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어머님과 관련된 사건의 용의자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쿵했어요. 나와 관련된 용의자 누구요? 이경미라는 여성입니다. 어머님 며느리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경미가 체포.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경미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피해자 중 한 분으로 파악되어 연락드린 겁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가게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사기요? 네. 가짜 투자 상품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입니다. 그럼 제가 투자한 돈은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손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서면 파출소로 오셔서 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미가 사기꾼이라고, 저를 속였다고, 평생 모은 3억 원이 모두 날아갔다고. 옆 가게 아주머니가 옥순아, 괜찮아? 얼굴이 하얗네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급히 서면으로 향했어요. 해운대 가든이라는 한정식집 앞에는 정말 경찰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누군가를 체포해서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정말 경미였어요. 하지만 제가 알던 경미가 아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미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 제 쪽을 바라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경미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미안하다는 표정도 후회한다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표정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말했어요. 피해자분이시군요. 우선 조서부터 작성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경미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진짜 이름도 이경미가 아니라 박영희였고 나이도 제가 알던 것보다 5살이나 많았어요. 이 여성은 이미 유사한 사기로 전과 3범입니다. 중년 남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어머니나 가족들을 노리는 수법을 써왔어요. 그럼 우리 민수도 아드님도 피해자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아드님의 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접근한 거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경미만 사기꾼인 게 아니라 민수와의 만남부터가 모두 계획된 사기였던 거예요. 그 사랑도 결혼 약속도 며느리로서의 효성도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3억 원입니다. 처음 투자금 2억, 추가 투자금 5천만 원,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 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모두 날아간 거예요. 되찾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70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아들을 위해 아끼고 또 아낀 돈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더 참혹한 건 그 모든 게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 때문이었다는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채로 지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70평생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정교한 사기에 당할 줄이야. 더 충격적인 건 민수도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거였어요. 민수가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정말 처참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아들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민수 탓은 아니잖아요.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니? 우리 다 속은 거야. 하지만 민수는 자책하며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게 만들었어요. 제가 경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원망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민수도 피해자예요. 1년 넘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으니까요. 아들도 저만큼 충격받았을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경미는 저만 속인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가족들을 속여왔던 거예요. 이 수법은 로맨스 스캠의 변형입니다. 외로운 중년 남성을 타겟으로 해서 연애 감정을 이용한 뒤 그들의 가족, 특히 어머니를 노리는 거죠. 정말 치밀했어요. 민수에 대한 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민수 취향에 맞는 여자로 변신해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혼자 사는 과부고 시장에서 장사해서 현금이 많다는 것까지요. 처음부터 어머님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아드님은 어머님께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우리 민수의 진심을 그렇게 이용했다니. 저를 속이기 위해서 아들의 마음까지 가지고 놀았다니. 경미와의 모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했던 그 모습.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 좋은 걸 사다 주고 시장일까지 도와주던 그 모습들.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자랑하던 것도
부끄러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성스러운데 라고 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평생 모은 3억 원이 모두 날아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1억 원의 대출을 갚아야 했어요. 70살이 넘은 나이에 어떻게 1억 원을 갚죠? 은행에서는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을 팔면 갈 곳이 없어요. 민수가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서울로 오셔서 같이 살아요 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 아들에게 그런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경미를 다시 봤을 때의 심정도 복잡했어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고급 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다른 사기에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경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끝이었어요. 1년 넘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의 마지막 말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한심하고 70평생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철저히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일어서야 해요. 비록 70살이 넘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시장에 다시 나가서 생선도 팔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 나가야 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을 노린다고 해요. 믿고 싶은 마음, 가족에 대한 사랑, 그런 순수한 감정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을 믿고 싶었고 아들의 선택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걸. 특히 투자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70평생 믿었던 며느리. 그건 다 짜여진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어요. 세상에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제가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걸. 지금도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힘들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살아야 할 인생도 남아 있으니까요. 민수는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해요. 어머니, 빚을 갚겠다고요. 제가 말리지만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가끔 부산에 내려와서 시장 일도 도와줘요. 이 아이만큼은 정말 진심이에요. 엄마, 제가 꼭 다 갚아드릴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그런 아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나요. 비록 며느리는 가짜였지만 아들만큼은 진짜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갑니다.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살아갑니다. 70살이 넘었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족 같은 사람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